자, 문장 표현 이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로 시간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겠네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화시, 말하는 시간과 사건시, 상태나 동작이 나타난 시점에 따라서 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라는 개념이 이 시제라는 이야기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제를 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동작상을 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뼈대 자체가 시제 표현 보도록 하죠. 이 시제 표현 자체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갈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시제인 거고, 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갈래가 우리가 동작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 표현 두 가지에 들어가 있는 파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시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현재, 이 미래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제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필기 편의상 요거보다는 세로축으로 조금 한번 써보도록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시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도 좋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어떻게 말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동작상이라 발화시와 말하는 시점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 말하는 시간, 이 발화시가 이 사건시보다 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이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시간 축이 있을 때 사건시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발화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뭐다? 앞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때 얘를 과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발화시와 사건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발화시와 이 사건시가 일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 미래 같은 경우는 발화시가 이 사건시보다 앞선 케이스들을 이제 미래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이제 어떤 게 얘기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선어말 어미. 계속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제를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두 번째가 부사어.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관형사형, 이 전성어미.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는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이 선행하는 시간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로 선어말 어미 at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형태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at과 같은 형태를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상할 때에는 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 호흡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관형사절로 안길 때에는 동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과 던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던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at엇 다음에 던을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조금 더 정돈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거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선어말 어미 일단 첫 번째 뭐로 적어주시면 된다? at, 으로 이제 선어말 어미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과거가 너무나 먼 과거이기 때문에
조금 단절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면 앗엇, 먹엇엇엇다 이렇게 앗엇과 엇엇의 기준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겼더라, 하더라처럼 덜을 회상의 이미지일 때는 덜을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지점 정도만 이제 잡아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선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부사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제, 그죠? 그제, 그 다음에 작년, 이런 키워드들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일단은 우리가 뭘부터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총 이제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참 좋거든요. 첫 번째 먹은, 그죠? 그다음에 먹던, 그다음 먹는, 그다음 먹을. 이 4가지가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은과 먹더니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은계열 그리고 이 던계열이 어디로 들어간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들어가게 된다. 요 지점들은 조금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도 현재나 미래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계속 읽어보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경우는 선어말어미 는에 의해서, 형용사나 이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상태에서 실현이 되죠. 간다, 예쁘다, 예쁜다는 안 되는 거 우리 앞부분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에서 많이 사용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역시 형용사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모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현재를 나타내는 이 시간 표현에 먹는 는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면 얘가 이제 동사와 형용사에 사용되는 모습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쓰이지 않죠. 여기는 쓰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오늘, 뭐 지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이제 는, 그리고 이제 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동사, 얘는 이제 형용사. 이 정도로까지만 이제 나눠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네요. 미래도 사건시, 발화시가 이후인 시간 표현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주로 선어말 어미인 get에 의해 실현되면서 이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쳐진 을 것이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어말 어미에는 이제 get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뭐 내일, 뭐 내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이제 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것, 이런 식으로 같이 묶여서 표현되는 거 역시도 이제 미래 시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는, 이제 여기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틀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어디를 안 외우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지점들을 안 외우기 때문에 틀리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썼는데 이게 선어말 어미고 이게 부사어고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걸 캐치해내는 능력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문법을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요 은는이 선어말 어미인가? 얘가 선어말 어미인가? 얘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가? 혹시 이거 접사인가? 이런 식의 이제 헷갈림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제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동작상이라는 개념인데, 얘도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 역시도 어떤 이야기가 좀 중요하냐면, 잠깐 지울게요.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하냐면 이게 물리적인 부분과 표면적인 시제와 이 내면적 시제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여기서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도 확정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또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에 현대 시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뜬다, 도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시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겠지만 곧 도착한다. 이 내면적 시제는 뭘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과 추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우리는 너무 그죠? 멀리 왔어.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현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너 누구 닮았니?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과거지만 아직까지 지속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다 현재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사건이나 이미 정해진 사건을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 태풍 때문에 여행은 다 갔다.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 과거이지만 얘는 뭐예요? 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주도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과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미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get 우리 교과서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선어멀미 get 같은 경우는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쯤 형은 부산에 도착했겠지 추측이죠.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을 때 get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역시도 미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고요. 추측일 때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의지일 때 내일 하겠습니다. 확신일 때 성공할 수 있겠다. 완곡하게 말할 때요. 좋겠다. 들어가도 좋겠니?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겠니? 이렇게 돌려 표현했을 때도 get을 사용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시제를 물어본다면 미래로 얘기를 하셔도 좋지만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면 추측, 의지, 확신, 완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철수는 시험 준비를 벌써 끝냈겠다. 이런 것들은요. get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 시제 따면 뭐가 될까요? 얘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을 사용을 하면서 얘는 지금 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 공연 벌써 시작했겠다. 이런 것들은 get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이제 동작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네요. 완료, 진행과 같이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입니다. 자, 이것도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못 챙기는 부분들인데 어미로 표현이 되거나 보조 용언 구성 등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이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에다가요, 그 다음에 보조 용언 요 두 가지로 이제 잡힌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표로 조금 정리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동작상이죠. 그래서 우리 영어의 느낌을 보면 완료상 같은 경우는 이제 ED의 느낌인 거고요. 이미 끝났다. 진행상은 아직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식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맥락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물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어말 어미, 어미 자체를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철수는 무대에 서 있다. 그죠? 서 있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얘가 완료상이에요? 혹은 진행상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행상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이렇게 이거 혹시 진행상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괜찮지 않나? 지금 계속 서 있는 상태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제 동그라미를 쳐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서어 있다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있다 같은 경우 어디로 들어갑니까? 완료상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느낌으로 따라갔을 때 오답이 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진행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았다? 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진행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있다. 그리고 버리다. 요거를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얘네들은 동작상이지 시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상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과거의 느낌이 좀 세게 들어서 그런지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버렸다. 과거고요. 영희는 지금 무대에 서 있다. 현재고요. 벌레를 모조리 잡아버리겠다. 미래에 다 완료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제와 동작상은 따로 구조가 굴러간다라는 것도 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고 있다. 그리고 가다로 만들어진다는 거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가 오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간다. 가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이제 캐치를 해 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제 좀 생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고있다의 중의적 표현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고있다 같은 경우는 원래 물리적으로는 뭐다? 이 진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장 쪽에서 나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맥락이 만들어질 때는요. 내가 이게 이미 착용을 한 상태인 완료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지금 내가 열심히 출근을 하기 위해서 메고 있는 진행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진행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료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라는 것들을 좀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발 시제와 이 동작상과 요 시제는 좀 다르게 굴러간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비동사동이 들어가는데 비동사동은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조금 다음 영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부정 표현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부정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입니다. 우리 can의 이미지와 요 don't의 이미지로서 우리는 좀 친근하게 잡아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름을 좀 할 수 있어야겠죠. 이 못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은 단순 부정 혹은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지 부정인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안 만드는 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거고요. 여자친구를 못 만드는 건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들을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부정 표현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인데요. 기름진 음식을 안 먹을래 해서 이제 앞부분에 안 그리고 못 먹는다 못 이렇게 표현한 걸 짧은 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지 않을래 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긴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챙겨가셔야 될 것들은요. 그럼 짧은 부정의 예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얘 같은 경우를 뭘 통해서? 부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구나. 여기서 안과 못, 짧은 부정은 부사를 통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긴 부정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얘를 우리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에다가 바로 보조용언을 통해서 부정을 만드는 걸 긴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용어들만 좀 캐치를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부정 같은 경우는요, 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안 좋다. 얘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단순 부정이라고 이야기한다. 항상 여러분들이 의지와 능력만 생각을 하다가 요 단순 부정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인용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용절에서도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챙기실 필요가 있는데, 자, 명령과 청유문에서는 이 안과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뭐뭐 하지 말다라는 긴 부정만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역시도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을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말자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표현 역시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안부정문, 못부정문, 그리고 말다부정문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걸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만 이해하시고, 얘는 부사, 얘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문으로 만들어진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동사동을 제외하고 끝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잘 정돈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